자, 얼마 전에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시마쇼, 2024년 시마쇼가 열렸습니다. 뭐, 세차용품만을 위한 쇼는 아니지만, 워낙에 큰 자동차 그 전시회다 보니까, 쇼다 보니까, 많은 세차용품을 선보이는 그런 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마쇼에서 나왔던 디테일링 용품 중에서 요거 좀 눈에 띄는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유튜브 그 영상들을 참고해서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여기 디테일 가드라고 써 있죠. 여기에서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원래 그 더트락이라고 여기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이 영상에서 보이는 이게 그립가드의 대체품으로 요새 꽤 뜬지 좀 됐죠. 저도 웬만한 분들한테 이제 추천을 많이 하는 그런 제품인데 이 제품이 얼마나 기존에 있던 그립가드를 대비해서 좋은지를 데모로 보여주는 영상이 있길래 흥미로워서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요 그립가드 이제 오른쪽에 보이시는 요 버킷에는 기존에 있던 그 그립가드고 이 왼쪽에 보면 이 디테일 가드에서 나온 이게 더트락이죠. 더트락.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어느 게 더 이물질을 올라오지 못하게 잘 걸러내는 효과가 우수하냐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영상인데 자, 여기 지금 보시면 보이시나요? 지금 요 밑에 있는 요 그 오염물들이 위에 밑을 움직이면 위로 떠올라요. 반면에 이 더트락을 설치한 요 버킷은 오염물들이 이 바닥에서 움직이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밑을 이렇게 막 빨 때 아래에 가라앉아 있던 오염물들이 다시 올라오면 의미가 없잖아요. 확실히 기존에 있던 그립가드는 하나만 가지고는 좀 효과가 약하다. 어느 정도는 좀 올라온다. 반면에 더트락 같은 경우에는 올라오지 못하고 위에는 아주 깨끗한 물만 있다라는 그거를 보여주는 화면이 있어서 요거 좀 흥미로워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이게 영상이 이게 버프앤샤인이라고 그 패드 만드는 회사예요. 패드 만드는 회사에서 이번에 나온 제품은 아니고 조금 몇 달 되긴 했는데 엣지가드라는 패드 시리즈를 이번에 출시를 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게 보이는데 이게 이제 기존에 그냥 보통의 폼패드예요. 당연히 그냥 폼패드 위에 이제 벨크로가 붙어 있는 요런 형태인데 이번에 나온 이게 엣지가드라는 패드인데 이 엣지가드는 벨크로의 테두리 부분에 플라스틱으로 뭔가 이렇게 보호 성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무슨 설명을 하고 있는 거냐면 기존의 패드들은 중앙을 딱 맞춰서 붙이기가 힘들었다. 뭐 구멍이 있긴 하지만 이게 하면서 정확하게 중앙에 안 맞으면 밸런스가 무너지는 현상이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이 엣지가드 패드 같은 경우에는 딱 가운데를 맞추기가 편하게 이렇게 그래서 한 번에 딱 붙이면 가운데가 딱 맞게끔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 좋은 점 패드를 떼어낼 때 이 플라스틱 그 가드가 이 벨크로가 찢어지는 거를 방지해서 이렇게 백업 패드의 벨크로가 너무 강하면 이걸 뜯어내다가 패드가 찢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거를 방지할 수 있다. 그래서 벨크로가 너무 강해도 뜯어낼 때 패드가 찢어지는 일이 없이 이렇게 되게 안전하게 뜯어낼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괜찮은 컨셉의 제품인 것 같고요. 저도 요거는 좀 주문을 해서 한번 써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뭐 요런 비슷한 제품들이 과거에도 몇 군데 있었는데 좀 만듦새가 조금 싸구려 같아 보였는데 요거는 좀 잘 만든 것 같더라고요. 네. 자, 그 다음 제품은 G테크닉입니다. G테크닉의 랍이라는 아마 이분이 영국 사람일 거예요.
이번에 지테크닉에서 신제품들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근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여기 C3 하이드로 코트라는 제품이 나왔는데, 기존의 웻 코트나 뭐 이런 것처럼 습식 코팅제예요. 습식 코팅제. 지금 옆에 보면 이지 코트라고, 원래 G테크닉에서도 이지 코트라는 습식 코팅제가 있었는데 얘는 사용 방법이 조금 까다로웠어요. 뭐 이렇게 호스에다가 연결해서 분사해야 되고 뭐 이런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나온 C3 같은 경우에는 진짜 기존에 나왔던 다른 습식 코팅제처럼 그냥 스프레이로 쭉쭉쭉쭉 뿌리고 고압수로 헹궈내면 바로 코팅이 되는 그런 제품으로 출시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제품, 진짜 오래 기다렸던 C2V4가 나왔습니다. C2V3 뭐 제가 워낙에 좋아하는 제품이기도 하고 많이 추천도 드렸던 그런 제품인데, 그 제품 C2V3에 이제 최신 개선판이 나온 거죠. C2V4가 이제 출시된다라고 하고요. 뭐 G테크닉 같은 경우에는 자주자주 업데이트를 하는 브랜드가 아니에요. 괄목할 만한 성장, 뭐 뭔가 개선점이 있을 때만 개선품을 내는데, 이번에 C2V4 같은 경우에는 발수력이나 뭐 슬릭함 뭐 이런 면에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개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2V3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잘 쓰고 있는 저로서는 아주 기대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제품이죠. 자, 여기 잠깐 나왔는데 요 옆에 보시면 패널 와이프도 V2가 나왔습니다. 패널 와이프라고 하면은 이제 탈지제죠. 컴파운드의 유분기를 닦아내는 이제 탈지제인데, 기존의 G테크닉의 패널 와이프가 탈지 능력으로 따졌을 때는 제일 좋은 성질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V2가 됐어요. 아마도 탈지 능력을 높였다기보다는 조금 더 안전하고 그런 거에 주안점을 두지 않았을까라는 게 일단은 제 예상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이 제품이 뭐냐면 퀵 디테일러 QD 또 V2가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QD였죠. QD에 V2가 나왔고, 이게 C2V3랑 QD랑 어떻게 다르냐, C2랑 QD랑 어떻게 다르냐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C2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호력, 그러니까 뭔가 코팅을 조금 더 보호하는데, 발수력을 조금 더 보충하는데 좀 더 주안점을 두은 제품이라면, 퀵 디테일러죠. QD 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슬릭감에 조금 더, 그리고 조금 더 광도에 중점을 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 습도가 높은 곳에서는 C2V3 같은 경우에 약간의 얼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거의 안 생기긴 하는데, 근데 QD 제품 같은 경우에는 습도가 아무리 높아도 얼룩이 생기는 일 없이 진짜로 작업성이 좋습니다. 원래 C2V3도 좋았지만 QD는 더 좋아요. 그래서 QD도 V2라는 제품이 새로 나왔다. 그래서 C2V4, QD V2, 그리고 C3, 그리고 패널 와이프 V2까지 아주 굵직굵직한 신제품들이 출시가 됐고, 판매가 되기 시작하는 건 내년도라고 하더라고요. 내년 상반기라고 하니까 아직 뭐 구입을 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이제 출시가 될 예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폴리셔들을 볼 텐데, 이번에 새로 이제 선보인 폴리셔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보면은 이제 레이컨트리 파워툴이라는, 레이컨트리가 패드만 만드는 게 아니라 파워툴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폴리셔를 만드는데, 재작년이었나요? 한 2, 3년 전쯤에 우도스라는 그 폴리셔를 출시한 게 있어요. 우도스가 뭐냐면 하나의 폴리셔에 싱글, 뭐 8mm 듀얼, 15mm 듀얼, 뭐 21mm 듀얼까지 여러 가지의 이제 그 모드를 소화할 수 있는 그런 폴리셔를 출시한 게 있는데, 처음에는 5in1이었나? 그래서 5개의 모드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그 모드를 했었는데, 이게 폴리셔가 너무 무겁고 비싸고 그리고 또 되게 막 그랬었어요. 이번에 개선품이라고 하면서 3in1, 이제는 딱 이제 3가지 모드만
지원하는 모드로 새롭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존보다 사이즈가 좀 작아졌고 좀 가벼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3in1이라고 그랬잖아요. 세 가지 모드가 뭐냐? 싱글 모드, 로터리 모드와 8mm 듀얼, 그리고 15mm 듀얼, 이렇게 세 가지로 선택을 했다. 선택과 집중을 했고, 그때도 사실은 이 모드 체인지 하는 게 좀 까다롭고 잘 작동이 안 돼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호불호가 갈릴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요 화면에서도 지금 보이면서도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뭔가 이 모드를 바꾸는 그 메커니즘이 스무스하지는 않은 것 같다. 예,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작업하는 구동 영상도 나오는데 봐서는 되게 부드러워 보여요. 뭐 밸런스는 괜찮은 것 같아 보이고, 그런데 이렇게 뭐랄까 싱글과 듀얼이 함께 합쳐져 있는 폴리셔들은 어떤 단점이 있냐면, 싱글과 듀얼은 결정적으로 구동되는 속도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싱글 같은 경우에는 1000rpm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많이 쓰고, 반면에 듀얼 같은 경우에는 최소 3000rpm, 4000rpm까지도 왔다 갔다 하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폴리셔가 싱글도 되고 듀얼도 되면 언뜻 듣기로는 되게 좋을 것 같지만, 싱글을 쓸 때는 1000rpm을 써야 되고 듀얼로 쓸 때는 4000rpm 가까이 써야 되기 때문에 이 기계가 감당해야 되는 폭이 너무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1단하고 2단, 3단, 4단이 RPM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 1단은 1000rpm인데 뭐 4단, 5단은 4000rpm까지 넘어가니까 한 단을 올릴 때마다 1000rpm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단점이 좀 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나오긴 했지만 잘 팔리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다음 폴리셔 같은 경우에는 DIY 디테일에서 요번에 출시한 무선 폴리셔고요. DIY 디테일에서 25mm짜리 아주 편심이 큰 듀얼 액션 폴리셔를 출시를 했었는데 그건 유선이었거든요. 이번에 무선 폴리셔를 출시를 했습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터리가 지금 이 끝에 있는 게 아니라 허리춤에 되게 특이하게 연결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게 이제 기존에 이제 손잡이 끝 쪽에 달려 있는 배터리가 불편하다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했는데, 물론 장단점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이 손잡이 쪽에 있다 보면 이제 그 배터리가 패널에 부딪혀가지고 스크래치를 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데, 그런 거를 좀 뭐 방지할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겠지만, 배터리가 저 위쪽으로 올라오면서 무게 중심이 이 헤드 쪽으로 굉장히 많이 쏠릴 거예요. 기존의 다른 무선 폴리셔들은 무거운 배터리가 이 손잡이 쪽으로 가면서 밸런스가 좀 맞았는데 머리 쪽으로 더 간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무게 중심이 헤드 쪽으로 굉장히 쏠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한쪽 손에만 이 굉장히 큰 그 무게를 많이 줘야 하기 때문에 피로도가 왼손으로 많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저거는 이제 수평 패널이니까 무게를 내가 손으로 들을 필요가 없으니까 편하게 느낄 수 있어도, 수직 패널, 도어라든가 뭐 팬더라든가 이런 데를 작업할 때는 그 무게가 거의 이 왼손에 가중이 될 가능성이 높고,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고 하다 보면 밸런스가 많이 무너져서 좀 피로도가 높아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25mm 편심치고는 밸런스가 좀 잘 잡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들기는 하네요. 그리고 지금 폴리셔가 이렇게 누워 있는 모습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눕혀놨을 때 배터리가 이렇게 바닥에 깔리는 형태, 이러다 보니까 뭔가 바닥에 내려놓을 때도 조금 조심스러울 것 같은 뭐 그런 우려는 됩니다. 근데 새로운 시도니까 뭐 좀 새롭게 보이기는 하네요. 네. 자, 그 다음은 이제 플렉스의 폴리셔입니다. 플렉스가 이번에 색깔이 쭉 바뀌었어요. 예.
24V 배터리를 사용하는 폴리셔로 완전히 라인업을 새로 다 들어 엎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플렉스가 아마도 가장 메이저 브랜드에선 가장 빨리 무선 폴리셔를 출시했던 그런 브랜드인데 그때는 다 21V 배터리를 썼어요. 근데 무슨 단점이 있었냐? 힘이 너무 약하다라는 단점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24V로 전압을 높였죠. 배터리의 전압을 높이면서 아마도 좀 부족했던 힘을 좀 커버하는 폴리셔를 출시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예상이 들고요. 뭐 이분 여러분들 아시는 분 계시나요? 마이크 필립스죠. 원래 이 아저씨가 오토긱의 메인 호스트였죠. 예, 오토긱을 홍보하는 호스트인데 지금 여러 브랜드를 거쳐서 최근에는 이제 플렉스로 온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24V짜리 폴리셔를 출시를 했는데 총 3개가 있죠. 예, 싱글, 제일 왼쪽이 싱글, 그리고 가운데가 기어 드리븐, 편심이 8mm인 기어 드리븐이고 가장 오른쪽이 저게 이제 듀얼 액션 랜덤 오비털 15mm 편심의 랜덤 오비털 폴리셔를 출시를 했다. 새로운 배터리로 출시를 하면 기존의 21V의 배터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좀 벙찌죠. 이 뭔가 폴리셔만 새로 나오면 내가 그냥 배터리는 그대로 쓸 수 있을 텐데 지금 배터리까지 새로 나와버렸기 때문에 배터리까지 다시 새로 사야 되는 약간의 좀 짜증이 날 수 있다. 하지만 부족한 힘을 좀 커버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얼마 전에 소개도 했던 루페스의 LHR15 그리고 21의 마크 5가 시마쇼에서도 나왔습니다. 제가 마크 5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이미 다룬 영상이 있으니까 자세한 설명을 다시 하지는 않을 거고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왜 마크 4가 아니라 마크 5냐라는 질문을 똑같이 해요. 근데 똑같이 설명을 합니다. 일부 아시안 국가에서는 4가 아주 안 좋은 숫자라고 해서 우리가 4를 뛰어넘어서 마크 5로 이름을 지은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구동하는 영상이 잠깐 나오는데 지금 보이시는 거는 21mm 같아요. LHR21 마크 5인데 지금 저는 소리를 이렇게 듣고 있는데 확실히 마크 3랑 비교했을 때 소리가 확실히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진동도 확실히 약하게 보이고요. 그래서 확실히 기존의 마크 3와 비교했을 때는 진동과 소음에서 굉장히 큰 개선을 이룬 것 같다. 이렇게 구동을 하면서도 대화를 그냥 평소 목소리로 했는데도 큰 무리가 없을 정도로 조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마쇼 2024년도 시마쇼에서 보였던 제품들 중에서 눈여겨볼 만한 제품들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듣기로는 이번 시마쇼에 한국 브랜드들도 꽤나 많이 참여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특이하게도 제가 그 서양권 디테일링 유튜버들이 그 시마쇼 한 것들을 제가 영상을 다 찾아봤는데 우리나라 브랜드를 소개하는 영상을 못 봤어요. 이렇게 막 지나가면서 슬쩍 스쳐 지나가는 것만 보였지. 그래서 좀 아쉬웠다. 뭔가 이런 내가 구독하고 있는 유명한 미국 유튜버가 우리 국산 브랜드를 소개하고 있네 이러면 또 국뽕에 차오르잖아요. 되게 좋잖아요. 근데 아쉽게도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뭔가 내년에도 시마쇼에 만약에 참석을 한다면 참석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뭔가 다른 채널에서도 많이 이렇게 노출이 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였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운 점이 좀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시마쇼에 버금가는 행사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2024년도 코리아 카케어 페스티벌이라는 거를 11월 23일날 킨텍스에서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최를 지금 올클리에서 주최를 하고 있고요.
감사하게도 저한테도 초청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면 한참 이제 개업해가지고 정신이 없을 때일 것 같기는 한데, 웬만하면 저도 가가지고 참석을 해서 뭐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좀 만져보기도 하고, 또 거기 계신 분들하고 이야기도 나눠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혹시라도 여기 참석을 하실 분들이 계시다면 혹시 저 보시거든, 예, 아는 척 해주시면 제가 반갑게 또 인사 나누고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